어서오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열이 가장 많이 뺏기는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저 위에 있는 지붕과 옆으로 나 있는 창문들입니다. 그래서 지붕에는 단열재를 굉장히 두껍게 넣어서 그 열 손실을 막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창호는 이제 멋있고 크고 뭐 이렇게 예쁜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데 창호의 성능에 대해서는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창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2x4 나무가 있습니다. 2x4는 이제 2인치 그리고 4인치 해서 2x4인데요. 실제로는 3인치 반입니다. 그래서 90mm 정도의 폭이 되는 나무가 있는데, 고성능의 창도요, 이 2x4로 만든 벽보다는 단열 성능이 떨어져요. 이 정도의 두께의 벽이 단열재를 넣으면 창호보다 단열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호를 예쁘다고 해서 온 집안에 창호로만 둘러싸버리면 굉장히 추운 집이 돼요. 그래서 창호는 꼭 필요한 곳, 남쪽에 해를 많이 받는 곳에, 좀 어두운 공간에 채광이 잘 들어오도록, 혹은 풍경이 정말 예쁜 곳에 선택적으로 신중하게 위치를 잘 선택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게 창호인데요. 오늘 저희 집 창호의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 창호만큼은 더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엄청 고급스러운 주택인데 창에다가 뽁뽁이를 막 붙여놨습니다. 그거 보면서 너무 안 맞잖아요. 엄청 비싼 하이엔드 아파트인데 창문을 뽁뽁이로 붙이고 있다. 그거는 그만큼 창호의 성능이 못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이 창이 얼마나 좋길래 강남에 있는 아파트 창문보다 더 좋다고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창호는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리는 두 겹으로 된 이중창이 들어가죠. 이중이기 때문에 바람이 한 겹을 들어오더라도 한 번 더 막아준다 해서 굉장히 든든한 창인데요. 사실은 그런 창들은 이중이고 삼중이어도 그 창호에 동작하는 구조상 레일을 타고 움직입니다. 창호가 레일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틈으로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요. 일반적으로는 막 잘 새지는 않지만 바깥과 내부의 온도 차이가 커지거나 태풍같이 강한 압력의 바람이 불 때는 이 사이로 미세한 틈으로 바람이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창이라고 할지라도 이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완전히 밀폐가 되도록 만든 창이 바로 이 시스템 창입니다. 시스템 창은 슬라이딩 방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개폐가 되는 방식입니다. 경첩이 있어서 문처럼 열리고 닫히는데요. 이 안쪽에 보시면 고무 패킹이 한 겹, 두 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처럼 이중 패킹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닫히게 되면 이 패킹과 문짝이 꽉 밀착이 되면서 이 부분으로 물, 바람, 소리가 통하지 않는, 그래서 방수도 좋고 방음도 좋고 방풍도 되는, 여러 가지로 기능이 확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댁에 있는 반찬 밀폐용기 있잖아요. 고무 패킹이 있는 밀폐용기처럼 꽉 기밀하게 닫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기밀한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를 시스템 창 열고요. 여기 안에 끼워놨습니다. 여기 밖에 나간 거 보이시죠? 이 상태로 닫았습니다. 자, 세게 뜯어볼게요. 자, 이게 찢어지지 들어오질 않아요. 종이를 찢어지게 할 만큼 꽉 물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며 소리며 빗물이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일반 창은 이제 이 부분에서 바람이 틈타지 않게 하려고 여기에 모헤어라고 해서 솜털 같은 걸 붙여놔요. 이렇게 쭉 길게.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 솜털 같은 게 있어서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효과를 갖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솜털이 이렇게 쭉 이렇게 지들끼리 붙어서 뭉개져 버려요.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점점 이제 그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솜털이 막 떨어진다든지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고착돼 가지고 눌러 붙어 있어서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이런 고무 패킹들로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기능에 문제가 없죠. 국내에서 짓는 이런 패시브 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시스템 창호들은 이 프로파일 자체는 해외 제품들이에요. 해외에서 만들어진 이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 공장에서 이제 잘라서
그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패시브하우스 초창기 때는 이 틀 자체를 저희가 이제 사이즈를 주문하면 독일이든 뭐 터키든 폴란드든 그 공장에서 이제 제작을 해서 배에 실어가지고 그대로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리가 깨진다든지 이 프레임 틀에 기스가 나 있는다든지 이동 운송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창호 회사들의 라이센스를 받은 국내 업체들이 공장 시설을 아예 한국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 프레임 자재만 유럽에서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가공을 하고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또 더 다양한 사이즈도, 배에 안 실리는 사이즈도 제작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됐죠.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이 프레임 자체는 그 원산지에서 수입을 해온 거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열고 닫히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철물이라든지 경첩이라든지 또 이 프레임의 내구성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고무 패킹의 소재, 내구성, 수명도 독일 기술력이 접목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명도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 창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더 얇은 두께로 더 강력한 성능을 내는 건데요. 실제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이중창의 경우는 이 창틀의 폭이 24cm 정도가 돼요. 20cm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쌍으로 총 4개의 레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꺼워지는데요. 이 창은 이 길이가 80mm 정도 됩니다. 이 프레임의 두께가 한 80mm 정도. 이 나무의 폭이 90mm거든요. 이 나무가 딱 쓰면 거의 가려지죠. 문틀이 있고 창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틀 가려지고 문틀도 가려집니다. 합쳐봐야 지금 100mm가 될까 말까 한 정도인데, 이 정도의 얇은 프레임으로 더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또 내부에 창틀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다가 인테리어적인 효과들을 연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 얇은 틀 안에 더 강력한 성능을 구현할 수가 있었을까? 그 비밀은 이 프레임의 단면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안에 격실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잘려 있는데 실제로는 서로 간에 공기가 안 통하는 각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가 흐르면 차가운 데서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서로 열교가 되면서 문제가 되지만, 이 격실 안에 공기가 흐르지 않고 딱 정체가 돼 있을 때는 그 공기가 아주 훌륭한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격실들을 이제 창호에서는 챔버라고 하는데요. 이 챔버가 많을수록 그 단열 효과가 좋아지는 거죠. 이쪽이 외부고 이쪽이 실내인데요. 외부에서부터 실내까지 오는데 격실이 몇 개 가는지 세보면 옆으로 수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큰 넷, 다섯, 여섯 개의 격실이 있고, 이렇게도 바람이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로로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격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개의 가스켓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깥에 2개가 있고요. 안쪽에도 보시면 이 문에도 여기 가스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3개의 가스켓이 잡아주는 거예요. 반찬통인데 고무 패킹이 3겹이 있어요. 그러면 뭐 냄새가 셀래야 셀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유리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중창에 들어가는 거는 2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중유리 또는 이제 복층유리라고 하는데 얘는 3장이 들어가요. 그리고 각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흐르지 않는 공기가 딱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유리가 2개의 층이 훌륭한 단열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중창에 들어가는 유리가 24mm, 26mm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시스템 창호에 들어간 유리는 뭐 45mm, 47mm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리에는 복사열을 차단해주는 로이 코팅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한 겹이 들어가요. 이중창에도 하나가 로이 코팅이 들어가는데 반해서 이 시스템 창호는 바깥쪽에 하나, 안쪽에 하나, 그래서 2번의 로이 코팅이 들어갑니다. 또 이 안에다가 아르곤가스, 공기보다 무거운 아르곤가스가 들어가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죠. 또 유리와 유리 사이에 있는 이 고무처럼 생긴 거를 단열 간봉이라고 합니다. 유리가 열이 잘 전달되는 물질로 접합이 돼 있으면 안쪽에서 만졌을 때 차갑겠죠. 근데 유리와 유리 사이를 고무 같은 재질의 열이 안 통하는 그런 소재를 써서 바깥이 영하 15도라도 안쪽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실내 상온의 온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창이 드라마틱하게 성능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겨울철 밤에 외부 온도 영하 15도일 때 이 창의 안쪽을 만져봤을 때 그 실내 욕실의 온도가 느껴질 때, 그럴 때 이 창호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감봉의 성능이 저렴한 것도 있고 좀 고가의 좋은 제품들도 있는데 시스템 창호에는 대부분 이런 TPU라고 하는 좋은 소재의 감봉이 들어가요. 그래서 격실도 많고 가스켓도 많고 유리도 세 겹이고 로이 코팅도 2번 들어가고 단열 감봉 들어가 있고 아르곤 가스도 들어가 있고 아주 좋은 창이기 때문에 제가 강남 반포에 있는 아파트보다 저희 집에 좋은 창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고성능 창호들이 우리 집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닫으면 조용하죠? 그리고 이제 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오오오 아니고 이렇게 딱 걸립니다. 처음에 이제 열으시는 분들은 이게 문이 쏟아지는 느낌이 나서 오오오 막 이러시거든요.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창으로 환기가 되는 모드가 돼서 비가 와도 물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환기가 잘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경첩이 이렇게 있어요. 경첩이 있어서 문을 열면 이 경첩이 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화장실 창은 경첩이 있는데 저 반대쪽에 아이들 방에는 이 경첩이 없는 창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아이들 방인데요. 아이들 방은 창이 좀 크기 때문에 한쪽은 이렇게 픽스 창으로 열리지 않는 채광용 픽스 창을 했고 이쪽에 열리는 틸트 앤 턴 방식의 창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턴이 되고요. 위로 올리시면 틸트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화장실 창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경첩이 없어요. 네. 경첩이 없고 이 경첩이 이 안쪽에 숨어있는 형태의 하드웨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목공 작업을 하거나 딱 완성됐을 때 좀 더 깔끔한 느낌의 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약점이 있다면 이렇게 경첩이 안에 있는 히든 경첩의 경우는 문이 여기까지밖에 안 열립니다. 90도, 한 95도, 100도 여기까지 열리고 더 이상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 경첩의 경우는 쭉 끝까지 갑니다. 근데 크게 상관이 없는 게 대부분의 집에 문이 열리는 쪽은 이렇게 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춥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깔끔한 히든 경첩 제품도 있고요. 옆에 있는 남쪽에 있는 창도 픽스 창과 틸트 앤 턴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한 가지 고려한 점이 있다면 보통은 핸들이 이 가운데쯤 달리는데 이 아이들 방이다 보니까 여기 달리면 손이 안 닿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래에다가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주의한 것은 이 높이인데요. 이 높이가 만약에 일반 틸트 앤 턴처럼 한쪽에 다 열리는 걸로 돼 있다면 문을 열었을 때 몸이 훅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난간 기준이 되는 1200, 바닥에서 1200 정도 되는 높이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안전하게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새 고급 아파트들 시스템 창 가끔 들어가는 데들 있는데 이렇게 분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운데 통창 하나 딱 두고 하부는 이렇게 픽스, 상부만 열리게. 또 이게 반대쪽 대칭으로 이쪽에도 하부는 픽스, 이렇게 양쪽이 열리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새로운 기능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안방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창입니다. 안방 창도 이 창호의 우측에 경첩이 없어요. 히든 경첩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요. 똑같이 턴, 틸트가 됩니다. 이 창은 조금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시스템 창을 하면 일반 슬라이딩 창보다 열리는 그 유효 개구부가 작기 때문에 2층에 큰 짐을 올릴 때 세탁기 같은 거 올리다든지 큰 책장 뭐 이런 거 올릴 때 사다리 차를 써도 이게 좁아서 뭐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왼쪽 창도 경우에 따라서 열 수 있도록 가변형 픽스 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풍경이 시원하죠? 네, 근데 뭐 이건 풍경을 위한 거기보다는 이제 사다리 차를 넣어서 2층 이상의 큰 짐을 넣을 때 이쪽으로 수월하게 넣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2층에 세탁기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계단으로 이게 올라오다 보면 사람도 너무 무겁고 오다가 막 벽 긁고 도배지, 도장 다 페인트 긁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층 짐들을 위해서 이런 개구부가 큰 창도
설계하실 때 시공 전에 염두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레버를 이렇게 딱 고정하면은 픽스처럼 고정이 돼 있어요. 이 창 뒤에는 조그만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벚나무를 보면서 일기도 쓸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제 아내가 특별히 요청한 그 공간입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집에 많이 있는 창 중에 하나가 뒤에 보이시는 이런 픽스 창입니다. 창이 열리지 않고 채광 역할만 하는 창인데요. 지금 여기는 저희 첫 번째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이제 해먹, 그물 네트가 있어서 여기 이제 벌러덩 자빠질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지금은 저 아래는 쭉 떨어지는 거라서 조심조심 현장 비계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큰 창을 넣은 이유는 첫 번째 압도적인 그 뷰입니다. 멋있는 풍경이 있거나 이렇게 쏟아지는 햇살을 받아야 하는 공간에는 이렇게 큰 통창을 넣으시면 또 약간 고급집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우리 집에 이런 거 넣을 만한 공간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2층에 딱 크게 계단을 올라오면서 보이는 공간에 시원한 통창을 넣습니다. 물론 이 통창이 이제 벽으로 막혀 있는 것보다는 아무리 고성능 창이라고 해도 단열 성능은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단열 성능을 조금 여기서 양보하더라도 이 뷰가 주는 큰 어떤 그 희열, 기쁨, 그리고 여기 아래로는 1층으로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이게 1층 아래까지 고스란히 아주 막 햇빛이 쏟아지는 그런 집이 되게 됩니다. 여름에는 여기 처마가 1m 정도 있어서 해를 막아주는데요. 이제 가을이나 겨울 같은 때는 해가 깊숙이 들어와서 실내를 아주 풍성하게 햇빛으로 채워주게 되죠. 이런 채광창, 픽스창은 금액도 저렴합니다. 이렇게 문이 열리는 하드웨어가 들어가지 않고 단순한 프레임과 유리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문이 열리는 창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요. 대신에 유리가 이렇게 커지면 이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는 해요. 그래서 크지 않은 채광창들은 적재적소에 넣어주면 실내에 빛이 많이 들어와서 아주 빛이 풍성한 집이 됩니다. 저희 집에 보시면 이런 픽스창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는 구현하지 못했던 밝은 화장실, 밝은 세탁실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화장실들이 이렇게 다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용도실도 다 안에 있고. 그런데 저희 집에 보시면 세면대가 있는 곳은 다 이 픽스창이 있어요. 그리고 거울을 놔야 되기 때문에 상부에다가 이렇게 픽스창을 놨습니다. 그리고 1층 거실에도 픽스창이 대부분 다 있고요. 최근에 이제 패시브 주택을 짓는 분들은 이 픽스창을 많이 넣으세요. 금액도 저렴하지만 패시브 주택 자체가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내에 있는 기계로 강제적으로 24시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창을 열 필요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아끼고 큰 통창으로 해서 뷰도 살리는, 여기 프레임이 딱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풍경이 주는 느낌이 선이 하나가 딱 생기면 많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풍경도 살리고 금액도 줄이고 또 창이 열리지 않아도 환기가 다 잘 되기 때문에 패시브 주택에서 이런 픽스창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단 공사할 땐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 이 창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먼지도 안 빠져, 안에도 더워, 추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실내에서는 작업할 때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다 이제 입주를 하시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환기 시스템이 돌아가고 하면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창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락을 올라오는 길에 보시면 이렇게 천창이 있는데요. 천창은 지붕에 있어서 정말 많은 광량을 확보를 해줘요. 대신에 지붕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가장 많이 열이 뺏기기도 하고 여름에 가장 많은 열을 받는 창이기도 합니다. 또 금액도 굉장히 비싸요. 또 지붕에 면하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벽에 서 있는 창보다 누수가 생길 확률도 높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좀 극명하게 나오는 창인데요. 여기에 들어간 천창은 천창 중에서도 좀 성능이 좋은 시스템 창과 같이 삼중 유리로 되어 있는 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얘는 이제 틸트 앤 턴은 없고 그냥 턴만 됩니다. 이렇게 열어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비가 올 땐 꽉 닫으면 빗물 한 방울 들어오는 거 없이 깨끗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천창은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감성적인 목적으로 많이 넣으시는데요. 저희 집에는 좀 기능적으로도 여기 위치를 잡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계단실이 이 집의 수직 통로예요. 그래서 1층에서부터 더운 바람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데요. 여름에 이제 굉장히 날씨가 덥다, 좀 에어컨을 안 켜도 되는 정도의 여름일 때는 여기를 열어주면 더운 바람이 쫙 나가는 그런 환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위아래로도 통기가 되지만 맞은편에 보시면 맞바람이 쳐서 이 여름에 더울 수 있는 다락 공간이 시원하게 바람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바람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길이 되는 위치에 맞춰서 천창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락 가중 평균 높이가 있기 때문에 다락이 한없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계단을 짜다 보니까 이쪽으로 와보면 제가 약간 이렇게 조심스럽게 와야 돼요. 하지만 이 천창이 이 계단 공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마지막에 살짝 겸손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관리하기가 편하죠. 저 천창이 저 위에 오픈 천장 위에 멀리 있으면 누수가 생기거나 뭐 먼지가 하나라도 닦으려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손이 닿는 곳에 있으면 뭐 먼지 닦기도 편하고 뭐 문제가 있어도 유지 보수하기도 용이하죠. 네. 그래서 천창은 사람 손이 닿는 곳에 또 머리 공간이 좀 안 나오는 곳에 이렇게 설치하시면 공간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 집에 들어간 창호들이 어떻게 시공이 됐는지 시공 과정도 한번 살펴보시죠. 제일 먼저 창틀에 독일산 창호 전용 기밀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안쪽에 한 겹, 바깥쪽에 한 겹. 다음은 레이저로 정확히 수평을 보며 창틀을 고정합니다. 창틀이 고정되고 나면 골조와 창틀 사이를 탄성이 있는 연질폼으로 꼼꼼히 채워줍니다. 바깥에서 한 번, 안에서 한 번, 안쪽이 비지 않도록 양측에서 싸줘야 되죠. 또 저 틈이 너무 좁으면 단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틈도 필요합니다. 이 작업이 허술해지면 나중에 창틀 주변만 차가워져서 결로와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칼질하면 기밀 테이프에 불안하니까 앉을 수 있는데 앉을 수 있는데 불안해. 혹시라도 사람 일이니까 안 보이잖아. 네. 그래서 일일이 또 살살살 뜯어주고 계십니다. 또 인증 현장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더니 이렇게 또 꼼꼼하게 빵빵하게 잘 싸주셨습니다. 좀 쏘기가 더 어려워. 대충 쏘기가 더 어렵다고요. 고정이 완료된 창들은 외부에서부터 기밀 테이핑을 밀착시켜줍니다. 자, 이제 그럼 유리가 들어갑니다. 유리는 클수록 무겁고 금액도 높아지는데요. 저렇게 틀에 맞춰놓고 안쪽에서 쫄대를 끼워서 고정합니다. 살다가 혹시라도 유리가 파손되면 저 쫄대만 빼서 교체하면 돼요. 큰 유리는 이렇게 장정 넷이 들어도 후덜덜 하답니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그렇게 창이 모두 설치되고 나면 물끊기용 후레싱을 조립하고 부착함으로써 창호 시공이 마무리됩니다. 네, 저희 집의 창호 설명해드렸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비용이 너무 비싸요, 조금 하나씩 빼주세요 해서 하나씩 요소들을 빼나가는데요. 끝까지 빼도 마지막에 포기할 수 없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호입니다. 저희가 다른 거는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금액을 맞춰드리고 이렇게 같이 조정해드리지만 고단열, 고기밀, 그리고 고성능 창호, 이 세 가지는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주택의 스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타일이나 마루, 도배 이런 거는 살다가도 조금 돈 들여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창호, 단열, 기밀, 테이핑 이런 거는
고치려면 집을 다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의 성능에 잘 투자를 하셔서 오랫동안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창호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창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아, 개그 욕심 너무 많은 것 같아. 즐겁게 안녕.